대충은 아닙니다. 그럼요. 파도와 파도가 만나. 그 말이 너무 좋네요. 저도 이거 솔직히 만들고서 좀 멋있는 걸. 괜찮다. 이거 정말 감명 깊다 생각했어요. 아유, 네. 파도 출판사. 네. 그래서 파도 출판사의 가장 유명한 시리즈인가요? 요게? 이 시리즈 이름이 파도 시집선이요? 네, 파도 시집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일단 처음 만든 책이 파도 시집선이기도 했었고, 네. 솔직히 처음에는 파도 시집선 말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다른 이제 네. 다른 출판, 파도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아주 잠깐 있었다가 없어진 시선 시리즈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도 시집선을 만들고 뭔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게 다른 이제 책들이고 파도 시집선이 주된 도서죠. 저희. 네. 맞아요. 저는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사실 출판사를 하면서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출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제 거 출간하느라 바쁜 것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인쇄를 매번 정산하는 게 저는 지금의 일에서 더 큰 일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투명하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게 합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범위여서 그래서 다른 작가님의 글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한다면 못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 방식이 되게 저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명을 이게 조금 감성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책 자체도 작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개인의 작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책이잖아요. 그런 한 장씩 모여서 하나의 책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처럼 기부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이제 뭐 조금씩 모아서 그런 게 큰 돈이 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네. 그런 방식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티처럼 말하면 저희가 작가님이 한 권에 50분 이상이 들어가시고 매권 바뀌잖아요. 그리고 했던 작가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완전 처음 했던 작가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진짜 50분을 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규모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보니 인쇄라고 할 만한 게 많이 크지 않아요. 금액이.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세금 신고도 있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이제 잘 해결한 거죠. 모두에게 좋은 방향. 그러니까요. 네. 참여하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구매하는 독자님들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기분 좋게 책도 읽고 기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조금 더 넓은 사람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기부로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책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에 맞는 시들을 공부를 하셔서 그 이제 시들을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진짜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총 14권? 네, 14권 정도 벌써 14권 정도 나왔는데 또 궁금한 거 하나 더 이번 기회에 다 물어봐야지. 키워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키워드 선정이요? 네. 정말 제 마음대로입니다. 사실 막 엄청 그렇게 제 막무가내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겪었던 것 중에서 뭐 인상 깊었던 거라든지 그런 뭐 경험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이런 게 좋겠다 싶어서 고를 때도 있고 순전히 어감이 좋아서 고를 때도 있고요.
그냥 진짜 제가 좋아해서 고르는 단어들도 있고 사랑 같은 이제 10번째 시집이 사랑이었는데 사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의미를 더하고자 사랑을 정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좀 그 저희 책이 색깔이 이제 이렇게 맞아요. 형형색색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색감 따라 고르기도 하고. 먼저 색을 고르고 나서 하시는 경우. 네. 그래도 뭐 계절 따라 이제 겨울이나 여름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제 마음대로입니다. 다음번에 고양이 어떠세요? 고양이요. 고양이. 고양이는 뭔가 이제 좀 특별 기획적으로 가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이제 고양이. 그러니까 뭔가 반려동물들에 대한 글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주제도 생각을 해봤는데 고양이만 하기에는 고양이가 특이한 게 그 아까 저희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 집사들끼리 모이면 고양이 예찬론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그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들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해도 되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 시를 딱 보자마자 고양이다라는 게 아니라 다 읽었는데 고양이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제목이 고양이 하면 너무 뭔가 감동 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네. 그 이제 저희 책 주제에 투고를 받을 때 가끔 반려동물에 대한 글이 아닐까라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적이거든요. 그쵸. 만약에 주제가 뭐 주제가 빛인데 네. 이제 내용에 그 반려동물에 관한 시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거 주제 빛인데 동물을 이렇게 표현했네, 나의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표현했네 라는 게 더 매력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기는 하겠네요. 네, 고양이. 그렇게 고양이 책이 나오면 새벽 고양이에서 제 사심이에요. 네, 그럼 아주 이렇게 옆에 붙여서 제가 진열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짜 나왔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따도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 신작 키워드가 새벽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인스타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죠. 새벽 고양이에 새벽도 들어갔고 저희 고양이 이름도 새벽이니까 모르셨구나. 전 다른 네. 이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원래 출판사 이름이 새벽 고양이였는데 그 뒤에 간택을 당해서 그래서 새벽이 같아요. 네, 그래서 너도 이제 완벽해져라 우리 완벽해지자. 그래서 새벽이 그래서 새벽이라고 합니다. 네, 해주시면 제가 진열을 예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색깔도 너무 궁금해지는 고양이 하면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뭐 주제는 무궁무진하니까요. 모든 단어들이 주제가 될 수 있는 거라. 까만색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 고양이가 까만색. 네, 그니까요. 오늘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까만색 해도. 귀여워. 이미.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여워. 네, 얼마 전 한 6개월 되셨죠. 이제 집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와. 네, 짧게 고양이 소개하고 뽑기를 해볼까요, 그럼? 네. 정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라디오여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고요. 너무 주적 같은데 너무 귀여워. 진짜로. 지금 이게 영상에 안 담기시겠지만 이미 사랑이 지금 넘치고 계세요, 표정에서. 저는 정말 그 동물들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조건 없는 맹목적인 사랑. 네. 그죠? 저는 사람끼리 맹목적인 사랑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언정. 근데 동물이랑 사람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동물들의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해요. 귀여워. 네.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예, 고양이 집사님으로 또 활동. 이름이 무영. 네, 무영이에요. 무영이. 좋아하는 시집 이름이 무종양원인데 거기서 따서 무영이로 지었습니다. 네, 되게 까만 고양이. 까만 고양이지만 배에 흰 털이 있어요. 그런 게 또 매력 포인트잖아요. 그럼요. 너무 귀엽고. 네. 집에서는 솔직히 이제 혼자 있다 보면은 그냥 뭐 혼잣말 정도나 하지 웃거나 이럴 일이 잘 없잖아요. 핸드폰을 보거나 이제 웃긴 걸 보거나 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닐까. 이 귀여운 생명체들이 정말 귀여운 게 답니다, 진짜. 무영이 얘기하면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어. 너무 귀여워. 네, 이따 퇴근하시고 또 무영이를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럼 라디오의 서재 질문이 저번에 되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많이 찼네요. 그래서 뒤로 열리는군요. 아유, 그럼요. 요게 또 매번 제가 라디오에 서재하면서 설명드리지만 그래도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뭐 나누고 싶은 사연이나 질문 같은 거를 쪽지를 써서 요 보관함에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신간을 출간하시는 작가님, 사실 더 나아가서는 뭐 신곡을 내시는 가수분도 데려오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셔서 같이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쪽지를 뽑아서 이제 질문에 관해서 답을 해주시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주세요. 아이, 그래도 하나 뽑아 보시면.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이분은 뭔가 작년에 쓰신 것 같네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무엇을 더 해볼까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미난 계획. 이것을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올해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셔도 돼요. 작년에 제가 뭘 했을까요? 무영이를 데리고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그게 가장 큰 이벤트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양이 네. 데리고 무영이를 만난 거랑 이제 제 생일이 12월이라서 항상 그런 이벤트들을 마주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재작년이랑은 달랐던 게, 재작년에는 1월이 돼도 이제 새해라는 기분이 안 들었거든요. 13월이라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안 그럴 수 있게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고양이 덕분인가요? 그렇겠죠? 달라진 것 고양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의연해지는 게 있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차분하게 모든 일정들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작년에는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올해 뭐 계획하시는 거 있나요? 재미난 계획이라든지. 올해요? 네. 올해는 이사를 갈까 합니다. 더 넓은 집. 네. 무영이를 위해서. 그럼요. 근데 뭔가 이제 이사라고 하면은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에게 이사는, 저는 이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사를 왜 좋아하냐면, 어쨌거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평수가 넓어진다든지 좀 이제 빛이 채광이 더 많아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분을 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사예요. 저한테는 이제 뭐 새로운 가구를 채우고 나의 취향대로 꾸민다든지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서 좀 이제 그런 거죠. 좀 더 나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고로 이사를 갈 것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사. 저는 이사가 이사를 그래도 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잘 버리지 못해요. 물건을. 근데 이사를 하면 버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또 느껴지는 거는 쓰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구나.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인데 안 보이니까 모르는구나 내가. 이런 물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짐이 줄어요. 근데 이사를 안 가면 포화 상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다른 얘기지만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버리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행동으로 버리는 행동 자체가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확실히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럴 기분이 되면 주기적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뭐 옷 정리도 그렇고 뭐 그냥 잡동사니 정리도 그렇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겠네요. 스케일이 크긴 하지만 그렇죠. 이사도 뭐 또한 저도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아시죠? 뭐랄까 그 추억의 상자 같은 거 한번 잘못 열면 청소하다가 옛날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발견하면 이제 앉아서 그걸 보면서 이제 추억을 되새기느라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사를 저도 가면 정말 많이 버리더라고요. 네. 또 버린다고 해서 아까워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요. 또 그러면 갈 때 됐으니까 가는 거죠. 뭐. 내 친구들도 소모품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 또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설레는. 맞아요. 환경의 변화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지고 동네 한번 이렇게 탐방도 해보고 싶고. 그럼요. 그래서 올해는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고양이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저는 저희 집 고양이가 너무 자본주의 고양이라고 하는데 원룸에 살 때는 그렇게 저랑 막 싸우고 모든 것을 신경질 내고 막 이랬는데 집이 넓어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온순해지고 평안해지고 애가 좀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반년 동안 본가에 잠깐 맡겨놓은 적 있어요, 고양이를. 근데 본가가 되게 넓어요. 50평 돼요, 시골이라서. 네, 거길 데려갔더니 천국. 뛰어다녀요. 아, 그걸 보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 버는 이유도 이제 고양이가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그 24시간 펫 마켓 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지나 저희 동네 없어요. 없어요. 그거 보면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집에 있는데도 과자 하나씩 사들고 오고. 지금 이미 봉투 안 뜯은 장난감이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거 다 뜯지 마세요. 일부러 그래서 안 뜯어놨어요. 한 3일이면은 질려버려서 없어지더라고요. 어차피. 네. 맞아. 저도 이미 집에 하나 다 박살 내놔가지고. 지금 집이 거의 뭐 사람 집이 아니고 고양이 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계획이 이사.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오, 되게 꼬깃꼬깃 적어주셨네요. 오, 신기하게 적어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기력증 같은 건가요? 그렇겠죠. 번아웃일 수도 있고 뭔가 의욕 자체가 안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되게 바쁘다가 갑자기 너무 여유가 찾아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기는 해요. 뭔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 미루고 싶어지고 계속 누워만 있고 싶고 그럴 때가 오기는 하는데 네. 저는 차일 때 그럴 때는 그냥 질릴 정도로 쉽니다. 이제 쉬는 게 지겨워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근데 이게 뭐 고질적인 문제라면 작은 거부터 하나씩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거부터. 네. 그냥 뭐 하다못해 청소하기 아니면 그냥 편의점 한번 갔다 오기. 살 건 없어도 그냥 한번 가서 그냥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사들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햇빛을 많이 받기. 집에서 뭐 커피 한 잔 타 내려 마시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집을 나오는 거. 그것이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일이죠. 무기력할 때는. 맞아요. 네. 진짜 집에 있으면 너무 나가기가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이 추운 겨울 되면 전기장판이라는 정말 안락한 공간이 있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그래서 정말 느긋하게 나오는 편인데도 더 느긋하게 나오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거. 근데 이런 말들이 정말 당장 무기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행동을 해야지 제가 뭐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그쵸.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랄까 좀 더 신박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신박한 그런 거. 기대를 아주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하다못해 오른쪽으로 돌려눕기 이런 거. 그런 기대. 오른쪽으로 돌려눕기 아니면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거의 그냥. 하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냥 책상 앞에 한번 앉아보기. 그냥 펜으로 그냥 책장에 있는 책 제목 하나 써보기. 이런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작은 거부터. 그러네요. 막 설거지 쌓아두지 말기. 먹었으면 바로바로 설거지하기. 라든지. 본인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끔씩 와요. 이 무기력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책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어느 순간 바빴다가 그 여유가 딱 찾아왔는데 불안하게 만들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할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지 않으니까 계속 불안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의욕은 생기지 않고 힘은 생기지 않고 매일 죄책감의 이제 사이클 같은 느낌? 부르는 건 무기력증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은 죄책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을 조금 더 보듬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 너 왼쪽으로 돌아 누웠구나. 장하구나. 대견한걸? 책상에 앉았구나. 잘했네. 나 좀 오늘 좀 열심히 산 듯.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전환을 하는 거죠. 기분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냥 부정을 전환하면은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전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전환의 전환점.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에서 전환시켜라. 오, 괜찮아요. 뭔가 하루에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를 칭찬하는 일기를 써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좋죠. 나 오른쪽으로 잘했어. 그건 조금 그런 거 같아. 책상에 앉기. 책상에 앉았어. 잘했다. 이런 거. 네. 청소기 한번 돌려보기. 맞아요. 그런 작은 것들. 정리, 책꽂이 정리 한번 하기. 그러다가 산책도 나가기.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좋은 것 같으면 한번 나가보기. 더 괜찮아지면 약속을 잡든지 아니면 혼자서 그러니까 문화생활 하는 것도 좋고요. 맞아요. 혼자서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다 보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무기력증은 보통 혼자 있을 때 오잖아요. 혼자 있을 때 잘 견디는 법을 알 수 있어지는 것 같아요. 혼자 학습하는 거죠. 혼자 잘 놀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네요. 혼자 맞아요. 뭔가 혼자 문화생활하고 오면 되게 뿌듯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누군가와 약속해서 뭔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디 한번 문화 소비를 해보러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서 돈을 지불하고 온전히 그 시간을 즐기고 방해받지 않잖아요.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되게 맞아요. 괜찮네. 혼자 하는 행동은 주체가 나밖에 없잖아요. 결정하는 것도 나고 맞아. 그런 거를 이제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 것조차 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더 뿌듯하고 그런 행동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어차피 인생은 혼자니까. 네, 인생은 혼자입니다. 맞아요. 되게 괜찮은 방법이네요. 뭔가 혼자서 잘 놀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나의 칭찬 일기 쓰기.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해봅니다. 세 번째. 우선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보십시오. 그러면 웃겨서라도 네.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잠깐만. 이건 제가 좀 울컥하네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12살인데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슬펐어요. 왜 사랑하는 것들은 떠나가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머니는 원래 떠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내 이름은 눈탱이를 보고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떠남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고양이 키우기 전에 다른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 있으신가요? 네, 강아지를 키웠었습니다. 이름이 예삐였거든요. 예삐가 제가 한 초등학생? 유치원 정도 됐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반려동물의 문화 그쵸, 없었죠. 그런 게 많이 좀 부족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분양, 입양 이런 게 아니었고 그쵸. 그 동네 아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그냥 주셨어요? 노끈을 하나 주셨는데 그 노끈을 보다 끝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애기 강아지. 애기인지는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니까 애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 말로 그냥 똥개였거든요. 믹스견. 근데 정말 예쁜.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귀여우니까 그 노끈을 이제 이렇게 들고서 이제 신나게 집으로 갔는데 이제 역시나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시고 저는 땡깡을 피웠죠.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강아지 집을 사오셔가지고 키우게 됐는데 밖에서 키웠어요. 저희 그때 주택을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그 실내에서 동물을 키운다라는 그런 게 잘 없었어가지고 그냥 밖에서 키웠었는데
이제 그렇게 쭉 키우다가 예삐도 한 12년? 13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몇 살에 저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그 노환 네,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눈이 안 보인다든지 관절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잠깐 이제 그 어학연수 갔을 때 예삐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예삐가 너를 못 보고 가서 그런지 애가 눈을 못 감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엄마랑 그 부모님이랑 영상통화할 때는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했거든요. 아 걔는 조금만 더 버티지 나 한 달 뒤면 가는데 왜 이렇게 못 버텨가지고 왜 이렇게 나 없을 때 갔냐 하고서 아유 그래 엄마 그 예삐 잘 보내줘 하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저 인생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제가 못해준 것만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얘를 그냥 처음부터 얘를 왜 밖에서 키웠지부터 생각을 해서 병원을 왜 자주 안 데려갔지 막 뭐 이발이랄 것도 없었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그냥 애를 기다리게 한 것만 생각이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아무튼 펑펑 울었던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떠남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고 남는 사람들의 숙제죠. 떠남 같은 거. 솔직히 뭐 떠난 예삐나 먼저 떠난 다른 사람들이 뭐 좋은 데 갔을 거고 이제 그런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보고픔을 이겨내야 되는 거는 이제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숙제 같은 거 같아요. 숙제 떠남이라 뭔가 되게 저랑 비슷하시거든요. 저도 그 여기 나왔던 눈탱이가 제가 쓴 책인데 저도 강아지 하얀 강아지였어요. 똥개였어요 사실. 똥개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진짜 그때 그냥 고등학교에 친구의 친구가 자기 집 새끼 강아지 낳았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양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얀 강아지여가지고 제가 입양을 해서 저도 키웠는데 저도 저희 강아지 13살에 갔거든요. 근데 딱 제 동생이 그때 서울에서 동생이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집에 왔는데 얘가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눈탱이가 갔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그 바로 와닿진 않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맞아요. 현실감이 없는 거. 이게 눈탱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대라는 게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멍하니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울었어요. 막 울었고 막 해서 했는데 이 아이가 저희 또 이제 시골이라 밖에서 키웠었거든요. 그 지금 1월 23일이 며칠 전이었잖아요. 딱 떠난 지 3년 됐었어요. 근데 무심코 제가 알람을 해놨어요. 1년에 한 번씩 알람 오기를. 근데 알람이 딱 떴는데 진짜 그냥 눈이랑 무지개 2개 이모티콘이었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저 진짜 여기 책방에서 책 사다가 울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슬픔과 그 존재는 잊혀지지는 않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미안함. 이렇게 추운 날 혼자 보는 게 너무 미안하고 지금 저희 새벽이는 제가 그래도 막 잘해주고 싶은 거 다 잘해주는데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너무 미안한 게 너무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미안하고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예삐 장례를 못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물 장례 하는 데는 되게 그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데 많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뭐 전철 같은 거 타고서 몇 시간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더 들어가서 한 30분 걸어서 그 장례하는 데를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삐가 뿌려지는 데를 갔는데 예삐가 천둥번개를 진짜 무서워했어요. 미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소리가 나서 무서워한 것 같아요. 천둥번개를 무서워했는데 그날 비가 진짜 많이 내렸어요. 천둥번개를 막 치면서. 그래서 나 집 갈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랑 천둥번개가 너무 많이 쳤는데 이제 그 예삐 부러진 데를 보자마자 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 일부러 무서워가지고 뭐 이런 날씨에 나 불렀니? 이러면서 아무튼 마음 편하게 이제 사진도 잘 해주고 해서 잘 보내줬지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떠남은 익숙해질 수가 없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이렇게 뒤돌면 있을 것 같고 문 열면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갈색깔 꼬리가 나를 이렇게 내 종아리를 이렇게 스칠 것 같고 하는 그런 감각들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 겪는 이별이었어요. 이게 기존에 있는 이별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울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울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동물이 정말 맹목적인 사랑이잖아. 걔의 세상은 주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에게 세상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함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다른 의미의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헤어짐이라는 게 그전에 뭐 남자친구랑 만나서 헤어진 것도 이별인데 저한테 막 힘들긴 했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이별이었어요. 맞아요. 그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더 힘든 이별이 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거더라고요. 그 뒤에 저도 이걸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되긴 했는데 그나마 해보자 했던 거는 그냥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더 잘해주는 거 후회 없이 너무 그러니까 대표님도 똑같이 그 미안함을 갖고 있듯이 저도 그 미안함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싶어서 새벽이한테도 막 다 해주려고 하는데 가끔 또 미안함이 또 올라와요. 얘는 날 만나서 행복할까 생각하면 뭔가 그러니까 떠남, 죽음이라는 게 더 힘든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세상이잖아요. 생명 하나가 또 나 말고 다른 세상 중에 하나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이별과는 다르게 그런 게 없어졌으니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고 잘 남은 사람의 몫이니 잘 이겨내야죠. 좋게 생각하고 당연히 행복했을 거라고 자기 이제 최면을 걸지만 그쵸. 그러면서 좀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존재들한테 좀 더 마음 쓰고 더 잘해주면 그것도 이게 또 하나의 경험이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물고기를 키웠었어요. 베타를 키웠었는데 베타 수명이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너무 짧다. 근데 그 친구도 한 1년 10개월 정도 잘 살다가 갔는데 이 친구가 또 제 생일 다음 날에 갔어요. 내 생일까지 버텨주다가 참 이놈들이 그냥 진짜 아유 참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것도 경험이라고 당연히 슬프기는 했지만 좀 더 이제 더 물 흐르듯이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막 괜찮아가 아니니까 일단 저도 한 1년은 내내 울었었어요. 보내고 나서 이게 처음에 딱 눈탱이가 갔대라는 곡 들었을 때는
와닿진 않았는데 살면서 너무 이게 오는 거예요. 집에 내려갔는데 늘 항상 앉아있던 곳에 없어 얘가. 그리고 늘 이게 습관적으로 눈탱하고 부르면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런 부재 때문에 너무 슬퍼서 한 1년간은 저도 계속 울기만 하다가 갑자기 새벽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분도 아마 근데 오히려 저랑 좀 다른 게, 저는 그렇게 금방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떠나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병원에서 이제 소식을 들으셨으니까 좀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좀 시간을 더 많이 주고. 네.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강아지가 아파서 떠난 게 슬프신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슬픈 거 같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눈도 많이 맞춰주시고 까만 코도 많이 만져보고 털의 온기도 많이 기억하게 시간을 가지시면은 나중에는 또 즐거운 추억들이 생기거든요. 당장은 내가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너무 미안하고 슬프고 하지만 분명히 나중 가면은 되게 또 좋은 기억들이잖아요. 따뜻한 강아지의 체온과 그 귀여운 눈망울이랑 나만 보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 정말 좋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정말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작은 존재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웃었고 얼마나 많이 행복했는지 정말로 정말 진짜 얘가 없으면 그렇게 웃을 일이 많았을까 싶기도 해요 진짜. 잘 보내주시는 게 또 이 강아지한테 받았던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시면 됩니다. 안 슬플 순 없고요. 네 번째 질문 뽑아주세요. 아까 튀어나온 애가 뭐였죠? 얘였나? 예. 네 번째. 행복하면 왜 살이 찔까요? 행복하게 맛난 거 먹으면서 살을 빼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행복하면 왜 살이 찔까요? 네. 행복하게 맛난 거 먹으면서 살 빼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살 안 찌셔가지고. 그런 문제보다는 저도 옛날에 관리를 오래 했으니까 행복하면 살이 찌는 것이 아니고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고요. 갑자기 뼈가 났어. 아야. 행복함의 그 결과를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갑자기 조금 더 이제 다른 활동으로 뭐가 있나요? 행복하면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그냥 계속 웃으면서 지낼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맛있는 걸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냥 정말 간단한 예로 들어서 연애를 시작했어. 그러면 행복하면 안녕하세요. 행복하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 행복해서 많이 먹어서 살찐 건데 뭐 빼야 되나요? 당장은 괜찮지 않을까? 자,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맛난 거 먹으면서 살을 빼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그만큼 운동을 더 하시면은 뺄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예, 너무 잔인한 질문이었고요. 예, 방법을 예.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예, 마지막
와, 이 질문은 예전에 일본 분이 일본어로 써주셨을 때 이 질문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판이에요. 무인도에 단 한 권의 책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 무슨 책을 가져가실 건가요? 똑같은 질문 하시는 거 너무 신기하다. 무인도에 단 한 권이요? 네. 펜은 주나요? 제가 N이라서 펜은 주시나요? 만약에 펜 있다면 펜이 있다면요? 빈 책을 갖고 가겠습니다. 제가 쓸래요. 그 책의 제목은 뭐가 될 것 같으신가요? 책의 제목. 살아남았다면 살아남았다면 그냥 위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죽었다면 유언장이겠죠. 한 권의 유언장? 한 권의 유언장. 뭔가 만약에 펜을 주지 않는다. 펜을 주지 않는다면요. 쉽지 않네요. 한 권의 책. 저는 그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대학교라고 해서 해리포터 도서관 촬영지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고서를 보관을 이렇게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도 못 찍는 그 책을 들고 갈 거예요. 범죄가 아닌가요? 그 책을 들고 가면 누군가 날 찾아오겠죠? 예전에 TV 봤는데 누가 문과생이 저는 모네의 그림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요? 하니까 그럼 저를 찾으러 오겠죠. 오브라. 네. 그 생각나서 고서를 제일 비싼 고서를 들고 가서 나를 찾아오겠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쵸? 그래서 아마 나의 이야기를 쓸 빈 책을 들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개 질문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셨고 이번 신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파도 시집선의 신간 새벽입니다. 새벽. 그래서 나오자마자 새벽 고양이에게 입구무늬를 넣었고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투고를 받아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번에 새벽을 주제로 꼽은 이유는 제가 원래 엄청 늦게 자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새벽 4시, 5시 막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상한 줄도 모르는. 그냥 저는 하루를 늦게 끝내고 늦게 시작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무영이를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무영이도 그만의 그 루틴이 있으니까 저의 루틴이랑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양이에게 제 루틴은 너무 혹독할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2시에 자는 걸로 합의를 스스로와 무영이와 합의를 보고서 그렇게 됐는데 저 혼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일찍 자는 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자그마한 아기 고양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 경험이 신기해서 새벽이라고 썼어요. 제 새벽이 날아갔잖아요. 이 새벽이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향유하던 시간 지내왔던 그 새벽 시간이 이런
작고 까맣고 귀여운 아기 고양이로 인해서 한순간에 없어진 경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일단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새벽을 꼽았는데 주제를 고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이 새벽으로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의 글이 많이 실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 새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한 좀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새벽 너무 괴롭거나 너무 외로운 시간이다 와 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트기 직전이 자기한테는 너무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고 새로운 희망 같은 시간이다. 나에게는 이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더니 아무래도 요즘에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자이든 타이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일단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편지 선정을 했고 되게 투고 온 작품들을 보면 정말 뭐라 해야지, 당사자,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불면의 당사자인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글을. 그래서 되게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도 많이 담았고요. 보통 파도시집서는 그 파도시집서의 주제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 것들을 많이 해요. 뭐 빛도 그렇고 또 뭐가 있나? 뭐 꿈이라는 것도 뭐 목소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는 주제를 많이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아닌 사람들도, 그러니까 불면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과 불면인 사람에게도 새벽이 좋을 수 있다, 새벽이 참 밝고 눈부실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작품들을 많이 골랐습니다. 편집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시 한 편 있다면? 사실 저는 제가 선정하는 시들의 순서 같은 거를 딱히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뭐 좋아하는 단어라면 기억이 확 남기는 하겠지만 따로 이렇게 언급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50분에 그렇기도 하고 뭐 일반인 분들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 선정되는 시들이 잘 써서 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담고 싶은 바와 잘 맞았고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잘 담았고 그런 기준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취향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뭐 이제 제가 편집이랑 다 선정이랑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쵸. 밖에서 따로 막 그렇게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예. 이제 그 투고하시는 분들이 뭔가 저는 그들만의 본연한 글을 받고 싶은 건데 이제 여기가 파도시 집선과 함께 해야 하면은 좋겠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쓸까봐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서 딱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는 글 정도? 왜냐면 제가 썼으니까. 사실 저의 의도는 한번 읽어봐 주십사 하는 말로 예, 여는 글. 여는 글. 나는 이불이 되어 당신의 악몽을 잠재우고 나를 여밀수록 당신은 찬란한 아침의 곁으로. 라는 글인데 네. 그냥 요 여는 글을 쓰면서 이제 한글 이제 딱 띄워놓고서 고민을 했어요. 여는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나의 의도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감정이나 그런 감명들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새벽에 가장 붙어 있는 거는 이불이잖아요. 침대고. 그리고 이제 나의 온기를 가둬두고 있는 내 편, 무조건적인 내 편은 지금 이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내가 이불이 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쵸. 새벽까지 깨어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게 이불. 그럼 내 편이네요, 확실히. 나의 온기를 담은 이불이 나의 악몽을 잠재우고, 서로에게 의지할수록 어차피 새벽은 아침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새벽이. 그런 시가 담긴 새벽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거 아까 이야기하셨긴 하겠지만 출판사로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일단 북페어를 또 이제 조금 나가볼 계획이고요. 이제 올해 1년에 시집이 4권이 나오니까 올해도 아직 나올 시집이 4권이 남아있고, 파도 시리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올해도 한 권 같이 출간을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망과굿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도 좀 더 활발하게 많은 독자님들과 작가님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파도 출판사의 책을 되게 많이 입고를 받았어요. 제가 아까 입고를 초반에 몇 개를 받았는데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권 다 있나요? 라든지 이거 있나요? 근데 하필 없는 책들만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권 11종의 책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오시면 한번 단어를 보시고 읽어보고 싶다 하신 거 있으면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딱히 없지만 마무리를 하자면, 파도 시집선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제 안내글에만 써놓고, 파도 시집선을 구매를 하신 독자님들에게는 항상 페이지 끝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페이지 수는 이제 프린트가 되어 있지만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본인들의 글을 꼭 채워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안내글에는 쓰여 있는데 이제 있습니다, 쓰세요!